자, 우리, 이거 이제 몇 번이야? 51번인데, 아까 질문 중에, 32번 지문하고, 32번 지문하고 38번 지문이, 채권 중에, 원하는 경우랑 원하지 않는 경우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릴 건데, 채권은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채권은 전부 다 원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근데 도시공객 시설 채권만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채권은 다 강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다 원할 때만 발행 가능한 건데, 도시공객 시설 채권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언제 발행하는 거냐? 부대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일 때만, 업무용이 아닐 때만, 3천만 원 초과할 때만 강제 발행이 가능하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원할 때만 발행 가능하다로 기억하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아까 질문 잠깐 올라왔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빼고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전부 다 원할 때만 발행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다 원할 때만 발행 가능한데, 도시공개 시설 채권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 시설 부지일 때만. 자, 카메라 조정 좀 하고 하겠습니다. 됐죠? 도시개발 채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도시개발 채권은 강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았을 때, 이게는 강제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개발 채권은, 수익을 얻는 자니까 무조건 매입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매입을 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네가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니까,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을 해라. 그러니까 사업하는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매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이득 받는 자라고 그러죠. 여기, 레인보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득 받는 자. 자, 이제 5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51번 지금 빨리 볼게요. 자, 51번은, 자,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여기,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데 여기서 2년 나왔죠. 일단 숫자 나오면 2년이에요. 2년. 그럼 여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란 말이 나오면 항상 몇 년이죠? 2년. 추잡한 2년. 그래서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특별광역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가 2년, 3년, 5년 나면 항상 뭐예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제하는 거죠. 요거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는데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꼬시니까 그거에 넘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2번도. 자, 재개발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자,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는 많이 나올 때는 항상 가로에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들이, 나 힘들어서 혼자 못하겠다. 그러면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군수 등 주공 등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의 경우는 건 등 신, 한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옛날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재개발로 들어갔죠. 재개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고. 자, 잠시만 좀 있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참고 자료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여기, 요 자료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개정되면서 이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이 재개발 포함되면서 주거 상업 쪽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거 상업이 들어가면서 항상
재개발에는 주택 상가 공장이 들어가서 건축물이 들어갔다라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재개발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번에 이 53번 질문은요, 요거는 안전진단에서 요번에 최근에 아직 안 나왔던 게, 요거 하나 보고 갈까? 안전진단이라는 말은 재건축에도 나오지만 리모델링도 나왔어요. 옆에다 참고로 리모델링 하나 써놓으시고. 안전진단이 어디서 나와요? 그럼 무조건 어디에? 안전진단 나오면 무조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인데, 여기 정비구역에 포함이 됐을 때 안전진단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비계획. 그럼 정비계획을 누가 짜요? 그럼 네 글자로 입안권자. 입안권자는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안권자 등이 하는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를 물어볼 때 무너진 거 뭐라고 하죠? 무너진 거 네 글자로 뭐야? 붕괴, 쓰지마, 사용금지, 남은 거 자녀건축물, 어디 위에 있는 거? 그죠? 기반시설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시장군수 등이 인정한 거, 그리고 이제 시트법에서 대가 뭐죠? D등급하고 2등급 받은 거, 그런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서 대상 제외한다는데, 요 제외되는 건 항상 지문으로 기출문제 나온 거 보면 항상 2개에서 1개 지문은 꼭 나왔었어요. 이 지문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가시고, 이틀만 가면 됩니다. 이틀. 내일 모레 이틀 정도 갈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5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게 스스로 개량 방식은 제외란 말을 왜 썼냐면, 스스로 개량 방식이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동의 얻을 필요가 없죠. 안 나가니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그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 근데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거나 등록업자 공동으로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스스로 개량 방식은 제외한다란 말이 여기 왜 들어갔어요? 거기 안 나가서 동의 얻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스스로 개량 방식 동의 얻어라는 식으로 나오면 틀렸다 할 정도면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5번. 조합 설립 인가가 나더라도 내가 조합원직을 양도하면 그 사람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조합원직 양도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 어느 지역부터 안 되죠? 언제부터 안 돼?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 어디가 조금 더 규제가 더 심한데. 그죠? 재건축이죠. 재건축.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느 지역 안에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기 조합설립 인가 후부터고,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직 양도가 안 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데 아예 안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56번은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 인가를 할 때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정개발자를 말하는데, 이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이 됐을 때, 나 너 못 믿어. 정비사업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됐고, 그 다음에 57번.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들을, 요거는 이제 새로 시행자, 공공기관을 시행자 지정했을 때, 여기 지정 고시한 때란 단어를 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고시한 날에, 다음 날에다가 형용 표현하세요. 지정 고시한 때, 그 다음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 인가가 뭐 된 걸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됐고. 네.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데, 이걸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 이거 다음날 빼서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57번 지문은 좀 자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58번. 재건축 사업에서 한 사람이 아파트를 만약에 2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뭐 3개를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럼 이건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봐요. 요거 구분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1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됐고, 그 다음에 59번.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종전 권리가액에 가격 범위에서 만약에 금액이 되게 커. 그러면 2주택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2주택이라는 거는 핸디캡 준다고 그랬죠. 핸디캡. 핸디캡이라는 거는 작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주되 그 60택은 그 이종고시 다음 날부터 몇 년 지날 때까지 못 팔아요? 3년.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할 수 없는데 여기서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뭐 3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한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 예외 규정들이 잘 나오니까 그 예외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이 되는 경우는 재건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이 됐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4분의 4. 이거 동의요건 중이에요. 재개발은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인데 얘는 좀 세. 재건축은 총수 4분의 3, 면적 얼마? 3분의 2. 네. 건조한 발 관리가 무슨 뜻이에요? 건조한 발 관리? 건조한 발 관리? 뭐야? 건조한 발 관리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탈님? 아, 재건축은 조합 설립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거 말하는 건가? 그거 같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발 관리? 재개발은 관리처분, 어떻게든 기억하는데, 발 관리니까 재개발은 관리처분이라고 해서. 건조한 발 관리, 괜찮네. 됐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 괜찮아. 그렇게 외워도 되겠는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0번. 요 가로 안에 있는 지문 한번 볼게요. 가로 안에 지문을 보시면, 요 지문은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조합 설립할 때 각동, 우리 단지 아닐 때는 각동은 얼마죠?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는 4분의 3, 면적도 얼마? 4분의 3. 되고 61번 가겠습니다. 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건 시공자 선정식이니까 날짜 꼭 외우셔야죠.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경쟁 입찰을 한다. 여기 조합은 조합서 인가 받은 후에 경쟁 입찰인데 2회 이상 유찰하면 수의계약이고,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면 사업시 인가 후고 시장군수 등이면 시행자로 지정 고시오고, 요 날짜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요게 100명 이하의 조합원이 100명 이하다.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62번. 건축면적 100제곱미터인 주택을 해체하고 건축면적 120.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해체란 말을 썼고요. 100인데 전부 해체한 거죠. 그럼 전부를 해체를 했고 그 다음에 120제곱미터인 주택을 새로 축조하는 행위. 전부 철거하고 더 커졌어. 그럼 뭐죠? 신축이죠. 신축. 그래서 전부 철거했는데 증가했으니까 신축이고 일부를 철거하고 증가되면 뭐다? 증축. 그래서 우리 신증, 개제, 이 5가지 모두가 건축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되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63번 가겠습니다. 자, 지하층. 여기서 지하층에서 가장 핵심되는 지문 하나 볼게요. 자, 이거 글씨가 제대로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 글씨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보이지? 이게 PDF 파일을 보이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평균 높이하고 층의 2분의 1 보이죠? 평균 높이가 층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자. 요 지문이 올해 또 나올 거야, 이거. 내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예. 지하층이란, 이게 글씨가 반전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반전으로 해놔서 글씨가 보이는데. 됐어. 평균 높이가 층의 2분의 1 이상이면 무조건 뭐예요? 지하층이고,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 연면적 계산하는 문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 대지에서부터 포함하니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꼭 나올 거고, 요거는 계산 문제로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은데, 하나 꼭 풀어보고 가셔야 되고, 64번은,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대지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여기 요거는 이제 재건축에 있던 매도 청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요게 뒤로 넘겨보시면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되는 공유자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며 매도 청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한다.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모두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요게 재건축에 있던 매도 청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조건도 똑같아요. 3개월 이상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당한 보상 항상 뭐죠? 시가 기준한다. 자, 65번.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우리 그 주교 위숙이라는 단어인데 주교 위숙에서 방제지구, 자연재 위험 개선지구 같은 위험지구는 상습 침수 구역이야. 그리고 지하에다가 일부를 주거용 거실로 쓴다. 부족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건축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치세요.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는 허가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랑 주교 위숙 요거 상습 침수 구역 요거 두 가지는 기속 재량행위고요. 주교 위숙은 동시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죠? 사전 승인 받아라. 해서 잠시 그 두 가지 같이 기억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65번.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데 요게 초고층 건축물은 30개 될 때마다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 두는데 이게 초고층 건축물이 만약에 우리가 50층 이상이잖아? 그럼 30개 될 때마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준초고층일 때는 준초고층은 중간에 2분의 1층 있죠? 그래서 상하 5개 층에다 두는 거고 초고층은 30개 층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를 피난안전구역에 해야 된다. 자, 66번.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산업단지. 이거 우리 공장 나오면 항상 5위 공장이 됐어요. 5위 공장. 그래서 500 이하로서 2층 이하의 공장은 신고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67번. 특광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단 공창심은 빼랬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빼고 이거는 특광에게 허가를 받고 그리고 도지사일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거죠. 그리고 신고 사유는 외워야 되는데 신고는 1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신고 효력 상실하되 1년 연장 가능하다. 네, 요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가 이제 신고 사유인데 거기 바닥 면적 85 이내 증계 재축에 신축 없다. 그리고 도시 바깥에 연희산미인데 연희산미라는 거는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연면적도 200 미만이면서 동시에 몇 층 미만? 3층 미만. 동시충적. 동시충적. 그리고 연희산미 건물을 대손할 때에는 신고로 가능한데 여기서 연희산미 건물을 대손할 때는 신고인데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규모가 커요. 작아. 아무 상관없어. 크든 작든 수선만 해체가 없이 수선만은 대손도 신고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200이 넘었어. 근데 해체 안 하고 수선만 해. 이것도 신고예요. 근데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됐고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 표준석의 도서 건축, 5위 공장, 그다음에 높이 2창 4축자 가구, 높이 3m 이내 증축은 신고 사유다. 해서 이 신고 사유는 보이시죠? 이 신고 사유 이렇게 할까? 신고 사유는 반드시 이거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시험장 가서 반드시 2개의 수선도 신고합니까? 아니죠. 2개는 대손이 아니니까 2개 수선은 대손이 아니잖아. 2개 수선이면 수선이 그 집술이고 3개의 수선일 때는 대손일 때 그 수선만한 대손이면 신고죠. 자, 그 다음에 68번. 자, 임시 사용 승인기간 임시 나오면 2년이죠. 임시 나오면 2년이고 허가권자 대형 건물일 때 우리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알파. 장기간일 때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2회, 2년인데 1회 안에 1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렸다. 참고에 반드시 취소 외우라고 그랬죠? 반드시 친거 외우시라고 그랬어. 거기 허가 후 2년 내 착수 안 했을 때 공장은 3년, 2년 내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취소 사유 두 가지에다가 3번 조심하랬어요. 현관편 여기다 칠하세요.
착공신고 전에다가 현관 배치를 하시고, 착공신고 전. 그 다음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잃었는데 6개월의 현관펜. 그리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 현관펜. 그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까지. 그리고 69번. 자, 위락시설 나왔죠? 밑줄 치고,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 주거환경 밑줄 치고, 부족하 바다 인정되면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주교 이숙이죠? 거부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70번. 400제곱미터의 다중생활 시설을 여관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 400제곱미터의 다중생활시설을 여관으로 용도 변경한다. 여관이면, 잘 봐요. 요 다중생활시설에서 조심할 게, 얘는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이 맞아요. 근데 500 미만이더라도 군을 따질 때는 얘가 영업시설군에가 있어. 그러니까 영업시설군인데, 영업시설군이니까 숙박소 옆에 있어요. 그럼 같은 군끼리는 기재변경 안 하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네. 그래서 거기 어딨어? 여기 있네. 허가를 받아야, 위로 가는 게 아니고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재변경 신청 사유다. 이거를 위로 가니까 허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써놨어요. 500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은 용도는 이종근생이 맞아요. 근데 용도군 따질 때에는 영업시설군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400제곱미터의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근생이지만 영업시설군에 포함함으로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다. 됐고. 71번. 소유법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다. 자, 소유법에 미달됐다. 양쪽에 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선 거야, 이제? 중심선.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 물러난 부분의 대지 면적은 도로로 쓰니까 대지 면적 포함되지 않는다. 단, 지정 건축선은 포함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72번. 건축 옥상에, 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필요한 조치를 하면, 자, 옥상의 조경의 3분의 2 정도를 대지 안에 면적 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부분은 빼지만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조경은 원래 이 대지 같은 자체가 있어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면 조경하지만 예외 안 하는 경우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안 하는 거. 기재 변경 신청 사유라는 거잖아. 옆으로 가는 거니까. 기재 변경 신청. 숙박시설을 아니니까 기재 변경 신청을 해야죠. 숙박시설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숙박시설을 아니니까. 됐고. 73번.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높이 12m 이하 부분에 층수에 산입 안 한다. 요거 기억하시되 공동주택이면 그 8분의 1을 뭐로 바꾼댔죠? 그 8분의 1을 뭘로 바꾼댔죠? 6분의 1. 아니죠. 6분의 1로. 14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면 요 법률 이름이 바뀌었어요. 법률 이름이 좀 바뀌어서 요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단어 이름이 바뀌어서 참고로 한번 봐두시라고 여기 법률에 따라 징수하겠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했을 만큼 부과하나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무조건 1년에 몇 회요? 1회. 75번 가겠습니다. 자,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지역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도시에 관해서는 큰, 여기서 일준 상준도, 일준 상준도, 요 땅인데 피로티 구조로도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의 10% 정도 이내로 제공하시면 일준 상준도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일 때 위로 가는 거 1.2배까지도 완화해주겠다. 76번.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이 사람들을 줄여서 토지 등소유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거, 전원 합의가 있으면 그 밑에 해당하는 지역에다가 이걸 지정해주겠다. 그럼 건축, 대선, 리모델링 할 때 협정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협정 체결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지주 존재라고 그러죠. 지주 존재. 지주는 어디 가더라도 다 있다. 지주 존재. 지구 단위겠고요. 수거환경 개선 사업고요. 선수지역, 재생활성의 지역인데 여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없다고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 없다. 되고, 요까지가 이제 건축법 관련된 지문이고, 물이 없네. 물 좀 잠깐 갖고 와서, 자, 바로 이어서 할게요. 물 좀 갖고 오겠습니다.